우리가 종전에 병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화, 그리고 우리가 왜 늙는지 뿐만 아니라 질병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2000년대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시장이 엄청나게 뜬 거죠. 왜냐면 질병과 노화가 항산화, 활성산소 때문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항산화제를 그만치 많이 먹었는데도 사람은 죽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피부 멋있는 총각이었는데 35살에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근데 뇌사로 판명이 됐어요. 뇌가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사망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잘하던 피부 잘생기고 뭐 근육질에 그런 괜찮은 총각이 왜 갑자기 죽냐는 거, 그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해도 우리가 세포가 고장난다.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산소를 소모하잖아요. 근데 그 산소를 소모할 때마다 독소가 나오는데 그 독소가 세포 고장을 일으킨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뭐래요? 오직 한 가지 질병만 있대. 세포 고장. 그래서 위세포 고장나면 위암, 간세포 고장나면 간암. 그러면 세포가 고장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포가 하루에 우리가 예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포가 하루에 우리가 80g의 세포가 필요해요. 이게 매일같이 생겨나요. 그래서 골수에서 생겨나서 피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면역체계를 만들어질지 장기를 만들어질지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86%가 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혈액 없이는 못 살잖아요. 몸의 70%가 물인데 그 물은 두 가지, 혈액하고 림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혈액조차도 세포죠. 적혈구 세포, 백혈구 세포라는 거거든요. 그 세포 자체가 고장나면 병이 오니까 세포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디톡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정식 명칭이 디톡시피케이션. 이게 너무 기니까 디톡스라고 부르는 거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재생, 어떤 우리 기관들의 재생을 얘기하는데요. ALDH라는 효소가 아까 말했던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럼 독소는 뭐냐? 알데히드라고 밝혀진 바가 있다는 거죠. 피코엔텍에서 그 독소가 알데히드라는 거를 20년 전에 박사들이 밝혀냈는데 이거를 풀 방법이 없어서 항산화 시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항산화 시대였거든 지금까지. 근데 피코엔텍에서 새 시장을 연 거죠. ALDH라는 효소를 개발을 해냈고, 여태까지 뭐 하버드대, 뭐 수없이 많은 스탠포드대, 정말 유수의 대학들에서 ALDH 효소처럼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대요. 말하자면 원세포 파괴를 한다. 그러니까 원세포 파괴를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품화할 수가 없었대요.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근데 ALDH 효소의 가장 장점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큰 통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밥숟가락 퍼먹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포에 보면은 적은 양씩 담아오거든요. 근데 ALDH 효소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알데히드를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임상의 결과를 가지고 이 제품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예방차원 드셔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건 합법이에요.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사슴태반을 가지고 진행을 했죠. 사슴태반 안에 줄기세포가 들어있다면 그 줄기세포는 제대열의 첨배라고 책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대열의 첨배인 이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만약에 인지에 적용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코자인큐와 도플라를 가지고 디톡,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분해해서 ALDH 효소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으로 몸을 재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슴태반 줄기세포, 이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 몸을 활성화시킨다면 노화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세포 고장 예방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그 질병관리청에 크리스라고 해서요, 임상을 결과나 이런 것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암 환자, 소화기의 암 환자한테 ALDH 함유식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한대요?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대요? 피코엔텍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고려대학교랑 연합해서 진행을 한다. 정확히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로의 고려대학교예요. 어디 아니고. 피코엔텍의 협력기관을 보면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뭐 했어요? 퇴행성 뇌신경성 질환, 이걸 파킨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킨슨에 대해서 이미 동물 모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파킨슨이 어떻게, 여기서 뭐가 밝혀졌어요? 쥐가 파킨슨이에요. 근데 피코자인 퓨를 주입을 하고 15분 후에 쥐가 관을 타고 정확히 내려와요. 그러니까 파킨슨에 걸렸으니까, 파킨슨 걸리신 분들 어떤 행동 하시는 줄 아시죠? 못 움직이잖아요. 잘 떠듬떠듬하고 막 흔들고. 그랬던 쥐가 멀쩡해져서 관을 타고 내려와요. 이게 내년 하반기에 공개가 될 영상입니다. 이미 2021년 1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끝난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암병 지금은 암 환자한테 진행을 하고 있고, 대명대학교에서 감기 있는 데서, 당뇨 개선, 그렇죠? 그리고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숙취 해소,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위험해서 항산화 시장이 열렸었죠. 근데 활성산소가 지나간 자리에 알데히드가 생겨나더래요. 근데 알데히드는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단백질 변성과 DNA 변성을 일으킵니다. 최다위가요, 갑자기 최다위가 아니라 전지현이 되면 좋겠지만 뭐 다른 사람이 되고요. 그게 이제 질병이라는 거죠. 그게 머리로 오면 치매고 몸으로 오면 파킨슨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데히드를 없애는. 그래서 활성산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도 문제긴 문제예요. 몸을 피곤하게 하고 피로도를 높이고 굉장히 활력 자체를 저지시키니까요. 근데 활성산소가 아니라 활성산소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알데히드가 문제였던 거예요. 마지막에 알데히드를 발생시킨다는 거겠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왜 위험하냐면요, 알데히드가 생겨났을 때 뭐 한대요? 체내에 독성작용을 한대요. 그 독성작용을 뭐라고? RCS라고 부르기도 어렵죠.
근데 우리는 몰라도 그냥 먹으면 이게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위험한가요? 아니면 활성알데히드, RCS가 위험한가요? 이거는 비교 가치가 없는 게요.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알데히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알데히드의 잔여물 때문에 몸이 망가집니다. 활성산소는 없어졌어. 근데 뭐가 생겼어요? 활성알데히드.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렇게 운동 열심히 몸 관리 잘했던 총각 35살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관리 그렇게 잘하고 항산화제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먹는데 왜 죽냐고. 그렇죠? 그게 알데히드 때문이다. 그래서 알데히드가 뭐냐?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RCS를 잡아야지만 노화와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 유지 기능 저하, 형상, 그리고 다양한 질병.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데요? 단백질 변성과 DNA 변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뭔지 아시죠? 우리 머리카락부터요, 발끝까지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후에 왜 그 주라기 공원 보면은 DNA 가지고 주라기 그죠? 그런 생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공룡이 탄생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고대의 그 모기 있죠. 호박 안에 있는 모기를 가지고요, 그 모기를 재현하는 거. 살아있는 모기로 만드는 거는 성공한 실험이에요. 성공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공룡을 만들고 사람 만드는 게 기술이 벌써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만약에 변형이 된다. 만약에 변형이 돼 있다면 제대로 된 최다이가 만들어질 수, 복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최다이라는 사람이 최다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아파서 성격이 바뀐다. 저 이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게 딱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질병이 생겨요. 간이 아파요. 성질이 더러워져요. 폐가 아파요. 그냥 우울해져요. 맨날 울어요. 드라마 보고 맨날 우시는 분 있잖아요. 폐가 안 좋아서 그래요. 자기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발바닥이 너무 아픈 분을 만났어요. 이번 주네요. 발바닥이 너무 아픈 분을 만났어요. 휴대들을 슉 발랐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바닥이 왜 아프냐면 우리는 지구가 둥근데 그 가운데 핵이 있죠? 큰 자기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잡아당겨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구가 둥근데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 지표면에 잘 서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평평한 땅이 아니에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잘 서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운데 핵이라고 하는 그 자기장이 너무 세서요. 사람을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그래요. 재밌죠? 근데 잡아당기니까 모든 노폐물 어디로 가 있어요? 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아파요. 근데 그 발을 눌러보면 어느 단계가 나쁜지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발 관리가 그렇게 막 받으러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통증을 일으키니까 뭐래요? 알데히드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모든 거 왜 아프지? 왜 늙지? 이거에서 이 알데히드가 독성작용을 하지 않게 예방을 한다면 늙지도 않고 별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맨 마지막 보면요, 자연의 법칙이 기인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법칙이죠. 지구는 하나의 핵이 있어서 그 핵이 잡아당겨서 중력이 발이 앞에서 밖에 없는데 나이 먹을수록 더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연의 법칙이 기인한 그런 질병, 그 다음 노화가 어떻게 된대요? 예방되고 지연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세포 내에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가 발전. 그래서 저걸 통해서 세포가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안으로 혈액이 산소하고 영양소를 갖다가 세포한테 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자가 발전을 통해서요, 세포가 혼자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파괴하는 게 알데히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괴됐을 때 미토콘드리아를 살릴 수 있냐? 살릴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정설이에요. 그래서 자꾸 늙고 병든다고. 그렇죠? 왜 같은 자리가 계속 아프지? 저희는 그 자리에 세포가 이렇게 훼손되었다. 그럼 재생하면 되지 않아? 근데 재생할 때 세포는 이전 세포의 건강을 70% 갖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세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재생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도플라를 먹었고, 그리고 피코사인크를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변형이 된다면 이렇게 세포가 그냥 멀쩡했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이렇게 변이 유전자로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세포가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역행할 수 있겠느냐? 그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ALDH 효소를 가지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알데히드 독성작용 RCS, 이게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밝혀진 거죠. 대박이죠. 제품이 이제 피코사인큐가 있고요. 그다음 미뉴비 알파. 피코사인큐는 숨 쉬는 사람 누구나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제품이고, 그다음 뇌가 있는 사람은 알파를 드시면 돼요. 치매 뭐 이런 거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뉴비 베타는 혈관 개선, 나는 고혈압이 있다,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미뉴비 G는 당뇨, 혈압 개선, 근데 당뇨 혈당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타겟 제품으로서 하나씩 내가 필요한 대로 골라서 드실 수 있고요. 여기에 면역 플러스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면역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보다도 우리 몸에 아연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은 금속이기 때문에 몸의 흡수율이 떨어져요. 혈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세계 최초로 50배 흡수율이 높은 그런 아연을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드셨을 때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내 몸에 독소가 매일매일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독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없애느냐? 그래서 없애는 거는 ALDH 효소. 그래서 저걸 가지고 세포가 훼손되는 걸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슴태반, 저희가 도플라를 가지고 세포가 재생된다면 건강이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도플라가 이렇게 생겼죠?
병 따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 올려놨는데 처음에 되게 실패 많이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실패해요. 천천히 따시면 실패 확률이 낮아져요. 근데 얘가 사슴태반이요, 불법 제품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이제 전화 오신 분 중에 보면 저는 빨간 알 먹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빨간 알로 무려 매출 5천억을 우리나라에서 찍었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몇 억만 팔렸어도 효과 있구나 하는데 무려 5천억이나 팔린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식약청이 있어요. 식약청을 거쳐서 모든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직구라는 이유로 그냥 사서 쓰거든요. 공산품은 상관이 없지만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은 식약청에 인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식약청으로 보냈더니 중금속 함량이 너무 많더라 해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밀수가 된 거예요. 제품 자체가 나쁘다 보긴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기준은 식약청이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고 건강한 거 드시라는 거죠. 사실 뭐 식약청이 검사해서 굳이 뭐 국민 건강에 나쁘라고 할 건 없잖아요. 근데 식약청 검사를 통과 못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합법적인 제품 드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밀수 제품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2020년 6월에요. 우리나라에 사스타 먹어도 된다라고 법을 내줬어요. 근데 뭐래요? 광무병이 없는, 머리에 미친 사슴 이게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와라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 뉴질랜드밖에. 뉴질랜드에서 가지고 오는데 뉴질랜드가 정말 잘 돼 있죠. 청정 지역이잖아요. 근데 사슴을 개체수 조사를 하고 그 개체수를 안전하게 전부 다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도플라 드시라는 거고요. 타사하고 비교 분석을 저희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식약청 허가는 국내 제품 2개가 받았는데 뉴질랜드에서 갖고 오는 것도 맞는데 현재 도플라가 훨씬 더 많이 주는 것도 맞고요. 그쵸? 거기에 뭐도 줘요? 사슴태반뿐만 아니라 녹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음량의 조화를 맞춘 제품이고요. 밀수는 어쨌거나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도플라 같은 경우에는 사슴태반 녹용 포함해서 50종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그리고 50배 농축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20ml 하나 먹더라도 정말 많은 양을 먹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가격을 보더라도 훨씬 더 3배 이상 납니다. 그리고 타사품 보게 되면 기름 침전물이 이만큼 있어요. 저희도 조개 하나 비치를 이렇게 했는데 딱 뒤집었을 때 깔끔하지 않고 안에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침전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가 교환 신청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태반은 정말 고영양이거든요. 지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찌꺼기 없애는 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정말 뛰노는 사슴 내려오죠. 50여 종의 성도.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처음 나온 제품이 있고 11월에 다시 출시된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 중에 뭐에 집중을 했냐. 종전에 저희가 이 제품을 먹어보니까 빨간 알점 것도 저희가 먹어봤거든요. 관절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관절. 그 다음에 사람이 몸뚱이는 간이 좀 더 관장을 하거든요. 이 몸은. 그래서 간에 집중한 제품. 그래서 글루타치온으로 혈관을 살짝 확장을 시키고 비수리 야간문 치면은 뇌에 좋죠. 그 다음에 타우린, 비수리, 혁기남 전부 다 간에 좋은 거.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아서 이 녹차에 있는 엘페아니까 이게 신생 뜨는 제품이에요. 요즘은 뭘 먹으면 잠잔다 이런 제품들 많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이고요. 숙면을 유도하는 엘페아니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말하면 또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연구원에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비교해 주세요. 어떤 것은 아르기닌은 먹었을 때 굉장히 활력을 주는 단백질이에요. 그럼 비교했더니 어떻게요? 복분자의 37,500%. 그러니까 복분자 37,500%를 먹을 수 있으면 이거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장어 34,900%. 이거 먹을 수 있으면 태반 100g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상한고서는 46,900%. 이거 먹을 수 있으면 이거 안 드셔도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기름지고 그죠? 단일 제품으로 이렇게 추격되어 있는 사슴태반 드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100g인데 37,500%를 먹으려면 말 그대로 37kg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노화 방지. 먹고 왜 자꾸 젊어져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글리신이 들어있는데 린산에 33,400%, 홍삼에 2,900%, 더덕에 2,800%. 이걸 드실지 저걸 드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영향이 세죠. 그래서 옛날에 자아거라고 해서 정말 귀하게 약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저희가 태반을 매번 들여올 때마다 검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매번 허가를 해요. 그리고 특허증. 이게 가장 중심되는 기술인데요. 아무리 좋은 태반이라도 정말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결 검수를 했고 바이오 액티브 공법으로 30리터 저온 발효로 위장 포장 대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질소 충전, 전문 코팅, 지용성 태반을 수용화로서 저희가 흡수가 잘 되도록 해놓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에모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모딘이 이런 사이언스지나 이런데 이미 논문들이 다 발표돼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바이러스 감염을 저지한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TV에 나오셨던 배우분이잖아요. 근데 이 이숙 선생님이 도플라를 우연한 기회에 드셨는데 피곤하지가 않으시대요. 그래서 선뜻 광고료도 안 받으시고 사진 찍어주셨어요. 브랜드 대상 1위, 소비자가 찾은 사슴태반 브랜드 1위. 그래서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잖아요. 근데 이 수분이 저도 그냥 수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소금물이더라고요. 소금물. 그래서 소금물이 0.9%.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몸에 소금물이 0.9%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체에서 그 링거에 붙였죠. 링거에
링거에 그 링거에 보면 0.9% NaC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이 0.9%인 거지. 그래서 그 링거를 우리가 0.9%를 맞추는 이유가 몸에 있는 소금물 농도가 0.9%인 건데 이걸 0.9% 타서 먹어보니까 되게 짜요. 생각보다 되게 짜더라고요. 저희가 염도계도 사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먹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짰어요. 저는 엄청 짜다고 처음에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소량씩에서 500ml 한 포 정도 타서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500ml 두 포 타도 되게 짜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저희 이제 손님 중에서 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드시게 해봤더니 굉장히 짜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염식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생각해보시면 소금물은 안 썼고 소금에 곰팡이 피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렇죠? 오히려 소금이 들 들어가서 상하잖아요. 집에 국 끓여놓고 오면 저녁 때 벌써 다 상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0.9%의 소금물만 가지고도 우리 몸은 이 탕나지 않고 곰팡이 피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서 0.9%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0.9%가 0.8%로 내려가면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이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소금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뭐 짜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꼭 틀린 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소금을 먹지 않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 자체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몸에는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소금 먹을 거냐는 거죠. 늘 먹는 그냥 이렇게 불순물 들어있는 소금을 먹을 거냐 깨끗한 걸 먹을 거냐. 지금 현재 소금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지구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특허받은 소금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소금이 두 가지가 있죠. 저희 회사에 하나는 72시간, 하나는 300시간. 72시간은 저희가 밥해 먹고 하는 생활소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0시간짜리 야금소금이라고 해서 소금 참 조금만 넣어도 짠맛을 내는 거는 300시간 소금 맞긴 해요. 근데 가격 차이 좀 있으니까 좀 나는 계속해서 소금을 즐기고 싶다라고 해서 생활소금을 추천해드리고요. 간수가 없고 가스가 없고 중금속이 없고 이 소금으로 치약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틀니나 이렇게 치주염 있으신 분들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입냄새가 하루 종일 나질 않아요. 그게 가장 극장점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아까 제가 반값에 팔고 있는 정말 좋은 제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관절인데 비타민 D가 치매까지 일으킨다고 하는 네이버 기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절염의 특효가 비타민 D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드 플러스. 골드는 이제 저희가 홍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플러스는 골다공증에 좋은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시스팡 드시는 분한테 거기는 이제 이 플러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써머 연구를 드셔보라고 했더니 시스팡 드시고도 계속해서 무릎이 아프셨는데 같이 드시고 안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꼭 두 개를 같이 드시고요. 마스크 새로 나왔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1일 1팩 하실 때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 팩이 되게 신기했던 게 고개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에 밀착되고 코 주변에 뜨는 게 없어요. 내 피부 온도에 따라서 쫙 밀착이 되는 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트보다 3배가량 이 안에 용액도 꽉 물고 있대요. 그래서 꼭 한번 경험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를 좀 했었죠. 사진 찍어서 올리는. 플로렌 테라피는 저희가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넘어갈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플로렌 테라피를 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저희가 비누를 만들어 왔어요. 지난번에 남편이랑. 그래서 만든 비누를 저 이틀 쓰고 깜짝 놀랐던 게 그 비누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비누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비누가 뭐 감각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제가 팔에 이렇게 발라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누는 여기다 발라놓을 수가 없잖아요. 습관상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씻어냈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틀 동안. 그래서 왜 아픈지 몰랐는데 혹시나 이 비누 때문일까 싶어서 제가 씻고 이걸 다시 바르고 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아파졌는데 비누가 피부에 발라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누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비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냉장 유통이 잘 돼 있으니까 항상 항생제가 많잖아요. 근데 키르기즈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냉장 유통이 잘 안 돼요. 차도가 있는 곳도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거를 갈아가지고 이제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누 자체가 그 섭취를 했을 때 질병을 낳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비누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안 되고요. 현재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아픈 곳에 발라주세요. 특히 발냄새 나는 거 무좀에 특효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만한 거 못 봤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머리 감아보시면 머리카락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시고요. 머리 나는 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거 쓰고서 뭐 두세 달에 머리 났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저기 평균적이진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본인만 그러냐 주변이 그러냐 물어봤거든요. 제 주변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두세 달씩 머리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쓰고 나면 머리가 확실히 서요. 힘이 생겨요. 그건 정말 정확해요. 근데 머리가 나기까지는 저는 6개월 이상 사용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확실히 머리카락 빠지는 게 덜해요. 사용해보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빠지는 게 덜하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양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머릿속에도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북 등껍질처럼 일주일 만에 이분이 수시로 바르시고 장갑 끼셨대요. 근데 이런 결과는 어떠셨고요? 요 손가락 갈라져서 아프신 분 사진 이런 거 너무 가렵잖아요. 이게 커피숍 사장님이시거든요. 맨날 설거지 하시니까 근데 이것도 일주일 만에 건선, 백선, 그다음에 요창, 한포진, 뭐 도장병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늙으면 팔이 처지잖아요. 그 살 처지는 거 그다음에 턱 그리고 여기 주인공 계세요. 다리 주인공. 발에 혈액순 안 되실 때 발라주세요. 겨울에 다리 차갑잖아요. 발라주시면 다리가 차지 않아요. 순환 잘 돼요. 아토피이신 분. 그래서 120여 가지 한약 성분 들어가 있고요. 정말 본초 강목에 의해서 좋은 처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하나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항균이 된다고 해요. 24시간 동안 이 항균력이 그대로 지속이 되거든요. 아침에 이 비누를 씻고 나가시면 밖에 균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씻고 나가시는 거 중요하고, 집에 와서 꼭 닦으시고. 보시면 방사율이 88.2%예요. 원적외선 방사되는 비누고요. 그리고 원적외선 방사로 혈관까지 재생될 수 있는. 그래서 아프신 곳이 있으면 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붕대 같은 걸 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세균이 불건축됐다는 그 보고서예요. 한국원적외선연구원. 냄새 굉장히 잘 잡아요. 저희가 이제 수원에 갔을 때 옆집에서 공사하는데 벽이 얇으니까 그대로 페인트도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5개 비누를 꺼내놨거든요. 5분도 안 돼서 눈 맺고 코 맺고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냄새는 그대로 조금 있었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눈 맺고 코 맺는 것만 없어져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 방에 좀 넣으라고 얘기하고 왔었고, 목장면제 1시간, 냉장고에서 5분. 근데 200리터당 비누 1개 정도 필요해요. 저희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돼요.